일단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 여러 얘기들 좀 나올 거고 잠시 뒤에 과천 연결해서 한동훈 장관의 첫 일성도 한번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볼 텐데요. 검찰 내부도 좀 뒤숭숭할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부분도. 특히 오늘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잘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표를 던졌는데 전반적인 이 검찰 내부의 줄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이제 먼저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뭐 성남지청장을 포함해서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친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다 하는 건 언론에서 이미 분석이 다 끝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은 뭐 이미 다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취임하는 거 이런 거와 무관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로 지금 현재 검찰의 주요 지휘부, 특히 수도권에 있는 검찰의 지휘부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 취임과 시기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한동훈 장관 취임과는 저는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보다 그 이른바 선배 기수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그 검사들 간의 그 어떤 선후배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과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보다 선배 기수들이 한동훈 장관 취임과 함께 뭐 물러나야 되는 용퇴하는 그런 기류와는 무관하게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이제 친문재인 정부의 검사라고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표를 내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친정권 인사로 많이 불리고 했던 인물들 저희가 화면에도 준비를 했는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제 본인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바로 퇴직 절차를 밟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고요. 김관정, 심재철, 이종근. 근데 서영주 대변인 특히 그 서지현 검사 모욕적으로 복귀를 통보받았다라면서 사의 표명을 했는데 뭐 이를 두고도 검찰 내부도 좀 여러 뒷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들이 줄곧 바뀌어 왔습니다. 현 정권, 다음 정권, 그래서 이제 줄 세우기. 이 자체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는지를 방증하는 겁니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바뀌어야 됩니까? 왜 사표를 내야 됩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순수하게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정권에 붙어서 정치검찰이 해왔다는 걸 스스로들 반증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면 보십시오. 경찰이 수사기관인데 정권이 바뀌면 물론 수뇌부나 간부들은 몇몇 인사가 있어서 교체가 되지만 지방청장이 그만둡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유독 검찰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사표를 내고 새로운 정권의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고 옛날 정권의 사람들은 그만두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검찰의 현 주소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바라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본인도 그런 고초를 겪었으니 검찰이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도 지금 서지현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TF를 하나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4, 5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원지검으로 복귀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과연 뭐겠습니까? 반인사, 현 정부와 아닌 지난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을 쳐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면 끊임없이 검찰은 이런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검찰로서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좀 그런 아쉬움들이 커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여러 인물들의 줄사표 얘기를 좀 해봤고요. 한동훈의 법무부 시계도 이제 빨라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었는데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헌법에 분명히 영장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헌법은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헌법 정신은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의 위반자들은. 일단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수안박에 대해서 꽤 최선봉에 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 장관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수안박 위헌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다 그런 관측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면 검사의 기소권, 또 영장 청구권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검수안박법원에서 수사권을 이제 검찰로부터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4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2가지만 하게 되고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전부 다 그쪽으로 이관되게 돼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데 기자한테 취재는 하지 말고 기사는 써라. 저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기자가 뭘 갖고 이 기사를 쓰겠습니까? 똑같이 검사가 본인의 수사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만 하라라는 것은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검에서 그동안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자격이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어야만 이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대검이 과연 독립적인 기관이냐 여러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다 독자적인 기구다라는 그런 있는데 여러 가지 시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법무부가 이걸 하게 될 경우는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대검에서 준비해 오던 것을 실제 법무부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신청을 이제 내겠다는 입장이고 아마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TF를 구성을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이번 검수안박법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아마 하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현 평론가님 또 있어요. 검수안박 말고도 수사권이 일단 단계적으로 박탈되는 거에 대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 윤석열 사단의 인사도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법무부가 어찌됐건 좋은 쪽이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체질 개선하는데 야당 입장이라면 이게 또 정말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요. 한동훈 이제 장관이죠. 최근 발언, 야반 도주, 린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른바 한풀이 정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처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마치 검찰을 대변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예전 정부에 비해서 얻지 못했던 요인 중에 여론조사를 많이 보면은 많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무실 이전이라는 이슈 때문에 온갖 논란이 제기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이후에 지금 윤석열 사단 인사, 이른바 검수안박, 부대변인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위헌 소송, 검찰 수사 범위 확대처럼 마치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저는 집무실 이전 논란 시즌 2가 돼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정무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화면에 3대 관전 포인트라고도 적어봤는데 일단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법무부의 시계가 앞으로 빠르게 돌아갈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핵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한동훈 장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이 전혀 그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된 게 한 5시쯤인데요. 1시간 정도 만에 야당의 민주당의 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출한 별건 대낮의 인사 막장 드라마다 꽤 거칠게 비판을 했고, 또 있나요? 소통과 협치를 내팽개쳤다. 인사는 일방통행이다. 오로지 마이웨이다. 야당의 비판 수위가 생각보다 좀 거센데요. 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충분히 예상하고 아마 준비했던 논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야당은 저렇게 나오죠. 근데 야당은 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요. 장관 후보자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그 설명이 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자, 소통과 협치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우리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게 의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야당과 협의를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어제 만찬 아니었습니까? 그거 뭐 민주당이 거절해서 어제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야당은 지금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 막장 드라마냐, 이렇게 조금 평가할 수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에 의해서 이미 판정이 끝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그동안에 몇 가지를 이렇게 봐도 과연 판정이 끝났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임명을 함으로써 일단 기정사실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야당의 반발 있겠죠. 그러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걸 대통령이 받아줘야 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할 게 있으면 대통령의 어떤 만찬이든 뭐든 하여튼 대화에 응해서 요구할 거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좀 밟았으면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응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 여당 얘기는 제가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최병무 의원님과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왜 임명이 안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청문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16명 장관 가운데 6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됐거든요. 순서대로 박진, 이상민, 박보균, 원희룡, 한동훈, 김현숙 둘 이렇게 임명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인데, 국민의힘 혹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도 30여 명 넘게 임명을 강행했다. 이거 대통령이 인사 국정 의지와 철학에 맞는 인물이라면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6명인 게 뭐가 문제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요. 욕할 때는 편합니다. 비판할 때는. 당신 말이야 31명이나 민주당 잘못했잖아. 문재인 정부 이랬잖아. 일방통행했잖아. 소통하지 않았잖아 했는데 똑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이제 31명에서 6명 뺐으니까 한 25명 남았나요? 그걸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바로잡을 게 민주당과 이게 야당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된 건 민주당이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측에서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이런 부분은 바로잡고 싶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국민 앞에 드리면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 장관이란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검찰의 편에서 방어를 하고 다시 그거를 입법부가 결정한 걸 뒤집기 위한 이런 의도가 다분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그다음에 채널 A, 검언 유착이죠. 검언 유착 사건인데 당시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지 않습니까? 신라전 취재역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플러스 최근에 드러난 딸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끔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조국 전 장관과의 내로남불이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해서 심판을 했던 본인 자신이 본인한테는 왜 엄격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조 전 장관과 뭐 위법을 저지른 문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문제와 절대 비교, 단순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부분도 그 딸 이제 변칙 스펙 쌓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부분은 지게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됐을 때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좀 협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다 들어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들어줄 리도 없겠지만. 하지만 최소한 새 정부가 출발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야당의 민주당의 요구, 다른 분도 다 임명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까지 다 임명을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보면서도 다 받아줘야 되냐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 의원은 한동훈 해임 건의안까지 검토 가능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 뭐 마이웨이 인사다. 뭐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야당 거칠게 좀 반발하고 있고 뭐 이런 비판 목소리 듣는데요.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임명은 됐어요. 오늘 나온 보도 하나를 보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내일 KTX 특별 열차를 타고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의원 100여 명과 함께 이동한다. 여기에 한동훈 장관도 함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내일 이제 KTX를 전세를 내서 지금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수석들, 그다음에 장관들, 뭐 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 아마 내일 이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상 처음으로 이 보수 여당이 이제 이 5.18 기념식에 저렇게 많은 장관과 수석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이 5.18에 대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 기간 중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 어떤 것을 실제로 본인이 실천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국민 통합과 화합의 어떤 것들을 몸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이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자꾸 이제 협치의 파괴다 이렇게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민주당이 그러면 이 대선 이후에 검수완박법을 본인들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당이 당시 합의했는데 어겼기 때문에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이러한 사안들을 자신의 지금 의석을 믿고서 강제로 통과시켜 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야 우리 협치하자,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과연 여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임명을 하는 것도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걸 방어하기 위한 게 한 게 아니냐. 이건 왜냐하면 입장 자체가 명확하게 갈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최대한 합의점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토론회와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의회주의고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반의회주의다. 글쎄 그 논리가 왜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재현 평론가님,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취임식도 했고 뭐 내일 곧바로 광주행 열차에 몸을 실을 가능성도 큰데 어쨌든 초대 내각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논쟁적 인물이기도 하니까 여러 갑론을박은 있겠습니다만 임명 강액에 대해서 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논평을 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야당에서 극도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종민 의원이 한 언론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앞으로 다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봐서 당내 논의를 통해서 입장이 조금 더 정리돼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5.18 관련해서 망언했던 인사가 아무리 선거에 떠밀려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지금 공천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후보랑 같이 지역에 갔을 때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헌정특위 구성하자, 안 그러면 헐리우드 액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파란색 넥타이 매는 거 좋고 그리고 뭐 김치찌개 먹자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말 중에 제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자꾸 국민에게 보여지는 장소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극장 정치, 이벤트 정치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5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안에 사인을 했고 잠시 뒤 6시 30분쯤에 취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제 동작동에서 이제 바로 과천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취임식 현장 연결할 겁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검수완박은 뭐 야반 도주국이다 혹은 뭐 친일파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꽤 작심 발언, 언어 선택을 꽤 많이 세게 했던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취임 일성을 하는지도 많이 주목이 됩니다. 과천 청사 잠시 뒤에 연결해서 한번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